오늘 뭐 한 3,000명 온다고 생각했는데 300명뿐이 안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선재 스님 사찰 음식에 불려오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에서 스님의 사찰 음식을 가장 많이 먹어본 제가 불자입니다. 왜냐하면 90년부터 스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벌써 35년이 넘은 거죠. 이 사찰 음식이 이제 스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외로우셨어요. 혼자 하셨고 또 사찰 음식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군분투 하셨는데 이렇게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또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사실 비구니회관의 운영은 선재 스님이 책임을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게 스님뿐이 없었거든요. 스님은 캐시카우로 비구니회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법용사 발전에도 기여를 하셨는데, 근데 별로 좋은 소리는 또 못 들으셨어요. 이유는 이 사찰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하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1층에 가사원 자리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여법하게 공간도 만들어지고 또 특히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진작 이렇게 사찰 음식과 관련해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스님께서 70 아니신가? 60이신가? 죄송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시기에 이르셔서 이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찰 음식이 지금까지는 음식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강했고 또 그것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컸지만, 지금부터 이제 2020년대 이후 25년부터 해서 앞으로의 몇십 년간은 사실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은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동안 스님들께서 지내오셨던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가 그리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시는 스님들은 삶 그 자체가 사찰 음식이고 수행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또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이 선재 스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그냥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셨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전국에 사찰 음식을 하는 또 사찰 음식을 하시는 스님들이 또 이렇게 또 각 지역에서 꽃을 피우고 또 발전을 하는 모습은 사실 헌신적인 스님의 노력이 계셨다,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찰 음식을 스님께서 하실 때 제가 애초부터 스님에게 드렸지만 또 잘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고 또 배식하고 나눠서 먹고 공양을 올리고 이 하는 부분들만을 가지고는 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찰 음식은 3가지 영역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애초부터 스님과 함께 90년대부터 스님께서 논문을 쓰실 때도 저도 강조를 하셨고 스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환경과
불교 종단의 그 여력에서 거기까지 연구하고 발전해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스님께서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찰 음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스님의 음식을 먹어보는 저로서는 또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첫째가 이 사찰 음식은 수행식이다. 이 수행식.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식인데 이제는 그 수행의 개념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 종단에서도 선명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수행이라고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참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사회화되고 대중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찰 음식의 수행식이 스님들만의 음식이 아니라 스님들을 넘어서 불교를 넘어서 일반 사회로 가는 그런 수행식의 개념이 필요하다. 명상, 간화선, 윗바사나 등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음식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치유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수행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젊은 수행 프로그램과 결부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수행식을 제가 강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를 막론하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찰 음식은 건강식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사찰 음식은 지혜식이어야 된다. 사찰 음식을 우리가 우리 선재 스님께서 앞장서서 운동을 벌이시고 또 그걸 보급하시고 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가기 위한 그 기초를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찰 음식 속에 있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찰 음식을 먹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혜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수행식, 건강식, 지혜식 이런 그 개념으로 저도 이제 제가 스님을 뵈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건강식의 관점에서는 많은 얘기도 있었고 언급도 있었고 또 다른 분야에서 음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이 됐다고 봅니다. 또 사찰 음식과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님과 함께했던 스님을 존경하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수용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다. 영양사, 교수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고 한 양방을 혼합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유식으로서의 건강식 치유식으로서의 사찰 음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스님들께서 그 연구의 성과를 많이 축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는 축적이 좀 돼가고 있으나 스님들이 축적을 못하신 이유는 스님들께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사찰 음식 또는 수행이나 이런 것은 세속의 학력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들께서 밖에서 그러니까 사찰 안에서는 강원만 나오셔서 공부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강원의 전통이 세계적인 전통과 장점과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강원 교육만으로도 완결성이 있고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승가를 넘어서 불교를 넘어서 일반 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밖에서 일반 동국대학교나 중앙성가대학교나 또는 뭐 서울대나 이렇게 국공립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스님들이 많아져야 된다. 또 그것 더구나 뭘로요? 사찰 음식으로. 네.
그래서 그 사찰 음식으로 석사, 박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찰 음식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약간 스님들이 부족하셨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 사찰 음식을 가지고 학위를 받는 제가불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속이 되면 스님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밖에서는.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스님들께서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에 대학원에 오셔서 사찰 음식 가지고 학위를 받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근데 학위를 누가 줍니까? 아직 모르세요? 제가 줍니다. 아니, 제가 지도교수를 할 수 있잖아요. 선제스님 믿고 사찰 음식으로 학위를 주는데 지도교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대한민국에 선제스님과 저뿐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냐? 그 승가대학에 동국대에도 할 수 있어요. 동국대 가도 제가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비즈니스학과를 가셔도 돼. 아니면 중앙승가대학교 오셔도 돼. 승가대학교에 오시는 게 학위 받는 게 좀 쉬워요. 제가 쉽게 드리거든. 그렇다고 연구 성과가 낮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찰 음식과 관련돼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 속에 특히 누가 계셔야 되냐? 스님들이 계셔야 된다. 제가불자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건 그 스님들이 끌어주셔야 되는데 제가불자들이 연구해서 펼칠 수 있는 장하고 스님들께서 펼칠 수 있는 장이 다릅니다. 그 능력의 범위가 달라요. 스님 한 분이 제대로 나오시면 전문가 100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자가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전문가 100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께서 이렇게 사찰 음식을 열심히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학문적 성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제가불자들도 거기에서 배출되기가 어렵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 강의 이 요약본입니다. 이거 파일을 우리 조수님께 드렸으니까 이 파일을 필요하신 분은 다 받아가셔도 돼요. 공부하시느라고 받아 쓰시는 건 괜찮은데 이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파일을 받아가세요. 달라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이 사찰 음식은 어떤 게 사찰 음식이냐도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한데 사찰에서 드시는 음식이 사찰 음식이라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찰 음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절에서. 왜냐하면 음식이 세속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의 전통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사찰 음식은 사찰에서 대중이 섭생하는 음식인데 그 속에 이런 의미들, 이제 스님이나 사찰 대중이죠. 또 그 함께 드시는 분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식이어야 된다. 이 음식을 드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 공양을 올리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사찰 음식은 공양을 올리는 음식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특징이. 이게 요즘 현대인들이 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건강의 3대 요소가 뭐냐? 첫째 음식, 둘째 운동, 셋째 명상. 그런데 이 사찰 음식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음식 그 자체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건강에 가장 밀접한 겁니다. 누가 제 옆에도 제가 모시고 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계시는데
안 먹어도 찐데. 예. 맞습니까? 찐다는 건요, 먹기 때문에 찌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찌는 일은 없어요. 예. 먹었는데도 안 찌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먹었는데도 안 찌는 경우는 있는데 안 먹어도 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먹었는데 안 찌는 경우는 저희 학교에 저하고 같이 35년을 근무했던 유승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드셔도 안 쪄. 저는 그분의 반만 먹는데도 그분의 2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수님 장하고 제 장 속에 균이 다른 거예요. 제 장 속에는 뭐가 있냐? 비만균이 많아요. 70%. 예, 근데 그 유승무 교수님 장 속에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조사도 안 해봤지만 유익균이 70%예요. 그러니까 장 속의 균에서 유해균, 유익균이 있는데 그 유해균에 비만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35년을 95kg로 살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35년, 저하고 35년 근무하는데 35년을 60kg로 살았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 승가대학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근데 저는 반을 먹고 그분은 2배를 먹는데 그분은 왜 안 찔까? 예, 봤더니 이제 다 밖에서 과학적으로 규명해 놓은 게 장 속에 있는 균이 다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제가 그걸 깨우치고 제 장 속의 균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날씬해 보이죠, 선생님? 엄청. 예. 그 균이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건강 이게 건강의 3대 요소의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명상인데 음식은 그 자체로 건강의 토대가 된다. 근데 그 운동은 어떻게 되냐? 사실 그 우리 선재 스님께서 평생을 강조해 오신 음식의 그 준비 방법이 뭐냐면 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슬로우 푸드. 그 슬로우 푸드는 사실 천천히 본인이 주변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그리고 함께 먹고 공양 올리고 이런 게 이제 슬로우 푸드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식 준비를 직접 하고 또 준비하고 모든 일련의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운동이 됩니다. 운동 효과가 커요. 물론 일로 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건 다르다고 하나 운동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공양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공양, 운동, 육체적인 행위를 통한 공양이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따로 다른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운동이 없어도 되는 게 이 사찰 음식이다. 그리고 사찰 음식을 드시려고 하면 또 사찰에 가서 드시는 게 기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을 드시려고 하면 사찰에 가셔야 되는데 사찰에 가시면 대개 큰 절은 전부 산속에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미 절에 가는 것 자체가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요즘 뭐 승용차로 쭈르륵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승용차로 쭈르륵 올라가도 주차장에서 대놓고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효과는 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을 하시고 사찰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별도의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스님들은 뭐 하루에 다니시는 것을 키로수로 생각하면은 몇십 킬로 되실 거예요. 한 20km 이상을 계속 걸으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효과도 있다, 사찰 음식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그 명상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찰 음식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삼보 공양식, 불법승, 부처님과 또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승가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는 음식인데 이제 그게 의식, 의례로 갈 때는 진설 음식으로 가고 그 진설 음식이 사실 그냥 음식을 진설했다 버리는 게 아니고 대중이 다 드시잖아요.
그 진설 음식도 결국 이 삼보 공양식이 사찰 음식의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삼보에 공양 올리도록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설 음식은 또 청정식이고 그런 그 사찰 음식이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으로 국가마다 좀 다른 건 있어요. 남방 불교는 탁발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은 신도들이 공양 올린 음식을 드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입니다. 남방에도 요즘은 그 후원 부엌이 있고 음식을 직접 절여서 조리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찰 음식을 공양 올린다는 것은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사찰 음식은 사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지금은 스님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까 이걸 지혜롭게 판단해서 공양을 올리고 함께 드셔야 스님들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사찰 음식으로 건강을 찾기가 어렵다. 남방 불교의 경우는. 북방 불교는 아예 이제 우리 동아시아 불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분들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뭐를 드셔야 될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셔야 할지 이건 연구를 열심히 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찰 음식은 이제 수행 정진식인데 수행한다, 정진한다 이것은 그 수행, 참선, 명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일반화. 아무나 참선을 해도 되고 아무나 명상을 해도 되고 또 누구나 어떤 명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이 어려운 것은 노래 부르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왜 노래 부르는 게 어렵다고 제가 예를 드냐면 제가 이제 그 음악 관련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활용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요? 클래식 좋아할까요? 그때 그 당시 가곡을 좋아할까요? 저는 트로트 매니아입니다. 트로트. 근데 제가 그래서 트로트를 가지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트로트 치유 명상.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들려주면서 야 니들도 이거 가지고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이 노래를 왜 들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도 때가 되면 이제 들릴 날이 있다. 근데 아직 이르겠구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악의 코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도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근기가 달라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근기가 같으면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은데 근기가 같다고 해도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누구에게나 다 만병통치약으로 쓴다? 그러면 뭐가 많이 생겨요?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코 이 명상을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건 근기가 있어야 된다. 근기도 상근기부터 하근기까지 국품 중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줄여도 욕계에서 사는 근기가 있고 스님들처럼 이제 수행의 세계로 넘어가서 색계로 넘어간 스님들이 계셔요. 수행의 세계가 색계입니다. 미세한 물질적인 것은 남아있지만 정신세계가 주도해 나가는 세계가 색계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어요. 무색계는 지도자, 대승고살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갖추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가보면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걸 객관적으로 관종하는 수행자 그룹도 있고 그런 거죠. 종교인 그룹도 있고. 근데 거기에도 다 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이게 그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예, 부작용이 너무 크다. 명상 수행 참선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쉽게 접근할수록 뭐가 크다? 부작용이 크다. 우리는 그 부작용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까요? 스님들도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스님들도 계시고 층층시야에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많이 오랜 2700년 또 한국불교 1700년에 누적된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여쭙잖아. 스님 수행하다가 이제 이런 경계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내부에서 해결이 된다. 스님들도 결국 그렇게 해서 한계에 부닥치면 구병시식 하시잖아요. 어른 스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가고 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행의 문제에 대한 치유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웃종교에서 막 불교 명상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개발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나 세계적으로 명상붐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나 이게 계속 갈까요? 이 꽃이 항상 피어 있을까요? 오래 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 요가 들어보셨죠? 요가 해보시거나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면 한때 요가가 전국에 요가원이 엄청 생겼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 커뮤니티 센터 동네에 또 요가 다 가르쳤어요. 요즘도 일부에서는 요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요즘 요가를 하는 분들은 그 유명 연예인 중에 이효리라는 분이 예능에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전문 요가를 배우는 바람에 이게 또 붐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엄청 꽃을 피웠다가 싹 사라졌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 이제 부흥기가 왔다가 그것도 조금씩 또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엔 유행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세간에서 떠도는 명상에 대한 관심들은 일종의 세간적 유행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을 정치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가도 부작용이 큽니다. 근데 요가도 끝에 올라가면 뭐가 최고의 요가냐? 메디테이션 요가예요. 메디테이션 요가. 그럼 그건 명상 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건강으로 하는 미용으로 하는 요가는 저 밑에 거고 점점 올라가면 메디테이션 요가다. 예, 그런데 그 메디테이션 요가로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참선 명상도 그렇게 한때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들 날이 온다. 예, 그게 시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불교는 다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그것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재 스님 모시고 35년 동안 밥 얻어 먹다 보니까 밥값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음식으로 치유가 되는 명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사찰 음식 치유 명상입니다. 사찰 음식 치유 명상.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 치유 명상을